11월 3일 밤 11시 반경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약 2시간 후에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서 국무회의를 걸쳐서 계엄이 해제됐지만 아직 그 여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날짜가 12월 7일입니다. 오늘 12월 7일 오전 10시에 계엄을 선포했던 윤 대통령이 계엄 관련 사태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 짧은 담화에 담긴 이제 주요 요지는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끼쳐드렸다는 것, 그리고 제2의 계엄은 없다는 것, 그리고 임기 문제를 포함해서 앞으로의 전국 운영 방안 또는 안정 방안은 국민의힘에 일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오늘 담화 내용에서도 담겨 있지만 이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인데, 저는 이 점이 윤 대통령에게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시 긴급 담화문에 그 윤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을 보면 민주당의 행태를 지적한 부분이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22건의 정부 관료들을 탄핵하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2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에도 국무위원을 포함해서 각 3부의 책임자들 10명을 지금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이건 어느 나라,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도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또 검사를 탄핵하는 이런 행위들은 사법 질서를 훼손시키는 행위입니다. 사법 업무 자체도 마비시키고, 그리고 뭐 장관을 탄핵하고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고 감사원장 탄핵하고 국방부 장관 탄핵하고 이런 모든 행정부의 수장들을 탄핵한다는 것은 결국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겠다고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국정을 마비시키겠다고 하는 의도로밖에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국가 예산 처리도 뭐 국가가 본질적으로 해야 되는 뭐 마약 단속이라든지 민생 치안 관련된 이 예산들도 민주당이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한민국의 어떤 본질적인 어떤 존재까지, 그리고 민주당이라는 국민 세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정당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특히 이제 마약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으로 만들고 이 민생 치안이 완전히 이 공황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라고 하는 점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민주당의 작태를 세 가지로 규정합니다. 첫째는 명백한 의회 권력 남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탄핵 소추권이죠. 22명의 정부 관료들을 탄핵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검사들 탄핵하는 것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대통령이 국정 책임자로서 수행해야 되는 이 국정 방해를 노골적으로 방해를 했다. 그래서 국정 방해 행위. 그리고 세 번째는 검사나 판사 겁박을 하는 등의 이런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이 세 가지를 민주당의 작태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민주당의 행위는 그야말로 내란을 선동하는 행위고, 내란 선동을 일삼는 집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마 어떤 대통령도 제대로 된 국정을 펼 수 없을 겁니다. 그동안 제가 뭐 윤 대통령이나 또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이제 무조건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윤 대통령이 국정 책임자로서 일부 무책임한 면도 있었고 또 불통의 면을 보여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국정은 대통령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정당 정치 체제에서 여당이 있습니다. 여당이 있는 이유는 최고 통치권자를 정책이나 의정 등에 있어서 그 업무를 수행할 때 보필을 하고 도와주라고 있는 건데,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은 무엇을 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계엄 사태의 또 다른 책임은 절반의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 민주당이 저런 의회 폭거를 저지르고 의회 독재를 막지 못해서 대통령이 결국 계엄을 선포하는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지금 여당이 보여준 건 무능한 집권 여당, 그리고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으로 비상식적인 의회 폭거를 저지를 때 어느 여당 의원이 몸으로라도 막는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합리적인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재명과 민주당, 그리고 소수 팬덤들, 개딸들이죠. 이 의회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행위를 여당인 국민의힘은 막아야 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계엄 사태로 저는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없던 능력이 생겨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대통령을 도와서 국정을 잘 이끌어갈 것이라고 사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계엄 사태를 대통령에게만 돌리고 대통령의 업무 정지, 직무 정지가 필요한다는 등의 마치 남의 일처럼 여기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민주당보다 더 못한 정동이라는 걸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한도군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사태로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가 가지고 있는 모순, 그리고 그 폐악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건 단지 대통령은 그런 대한민국의 추한 모습을 이 정치권에서, 그리고 정치 현상, 그리고 더 나아가서 87년 체제라고 하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이제 한계에 봉착한 모습을 온 세계에 드러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그리고 그 생각 없는 추종 집단들이 이번 계엄 사태를 이용해서 전국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데, 이 전국을 다시 안정시키는 건 국민의힘의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국민의힘 역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 있는 국민, 그리고 대한민국을 북한을 추종하는 정북 세력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들과의 저는 정면 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우리가 새로운 나라, 새로운 정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을 다시 한번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계엄 사태는 지금 대한민국의 두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더 이상 대한민국을 책임있게 이끌어갈 정당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대통령이 절박한 심정으로 극단적인 방법으로 국민에게 호소한 사건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걸 털어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재건을 위해 뜻 있는 시민들이 다시 뭉쳐서 일어서는 계기가 되기를 저는 마음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이 어지러운 나라를 위해서 우리 많은 분들, 뜻 있는 분들,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여러분들 천지신명께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